여러분, 코딩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많은 사람들은 영화나 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발자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스크립트로 된 프로그램을 짜는 멋진 모습을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코딩의 본질은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크립트를 짜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유한성, 명확성, 입력과 출력, 효과성,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 알고리즘을 제작하는 과정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인크래프트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이런 식으로 통상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시부터 살펴볼까요? 분수의 수열을 적절히 이용하면 연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학자 존 코네이가 발명한 프렉트란이 바로 분수의 수열을 이용한 연산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렉트란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분수의 수열과 시작하는 정수 n이 주어지면 n과 수열의 원소 f가 곱해져서 정수가 될 때까지 이동합니다. 정수가 되는 f가 있다면 n을 n과 f의 곱으로 업데이트하여 위 과정을 반복하고 없다면 작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해당 방식으로 어떻게 연산을 구현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덧셈의 수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a와 b의 덧셈을 구하고 싶다면 2a승 3b승을 해당 수열의 초기값으로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3a 더하기 b승이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a는 1, b는 1인 경우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에서는 3이 제곱으로 바뀌고 두 번째 실행에서는 2분의 3을 곱했을 때 정수가 나오지 않아 3이 제곱이 최종 출력이 됩니다. 해당 실행에서 우리는 1 더하기 1의 결과가 2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곱셈은 다음과 같은 수열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수열들로 각각이 구현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코네이는 해당 방식을 제시하면서 소수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그 수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해당 수열의 초기값으로 입력했을 때 연산이 진행됨에 따라 이 소수승의 값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음의 순서에서 해당 값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열이 아닌 간단한 게임으로 하는 코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찾기는 각 칸에 적힌 숫자를 보고 모든 지뢰를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칸에 적힌 숫자는 주위 8개의 칸 중 지뢰가 있는 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칸에는 1이 적혀 있고 주변 7개의 칸에는 지뢰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칸에 지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뢰찾기로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칸들에 대해서는 지뢰가 모두 있거나 모두 없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온오프 입력과 신호를 전달하는 와이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리 게이트를 만들 차례입니다. 다음 게임판은 주어진 신호를 반전시키는 NOT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입력 신호가 ON으로 들어오게 되면 출력 신호가 OFF가 됩니다. 반대로 입력 신호가 OFF였다면 출력 신호는 ON이 됩니다. 다음 게임판은 두 개의 입력 신호를 받아서 둘 중 하나라도 ON이면 ON을 출력하고 둘 다 OFF라면 OFF를 출력하는 OR 게이트입니다. 형태가 복잡하지만 네 가지 입력을 모두 확인해보면 OR 게이트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AND 게이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임의위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뢰찾기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해볼 것은 생명게임이라고도 불리는 코네이의 게임 오브 라이프입니다. 게임 오브 라이프는 존 코네이가 만든 간단한 규칙을 가진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격자가 있고 각 격자의 칸들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상태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살아있는 칸은 검은색, 죽어있는 칸은 흰색으로 나타나 있죠. 한 번이 시행을 했을 때 각 칸은 이웃한 8칸의 상태에 따라 죽을지 살지 결정됩니다. 먼저 살아있는 칸은 주변에 살아있는 칸이 2개나 3개일 때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아있는 칸이 없거나 하나이면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살아있는 칸이 4개 이상이면 죽습니다. 죽어있는 칸은
주변에 살아있는 칸이 정확히 3개일 때 살아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규칙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고 복잡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계속해서 변화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시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규칙에서부터 이런 복잡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저희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물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당연한 소리이지만 이러한 방법들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임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만 프로그래밍 방법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없는데 그건 바로 개발자의 편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래밍 툴이라고 해도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소개한 이유는 코딩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 아님을 설명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코딩을 할 때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사실 코딩이라는 작업 자체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때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배울 준비가 됐나요?